여러분,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2달 연속 이루어질까요? 4월 14일 날 0.25%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6일 날 또 금리 인상을 할까요? 저는요, 금리 인상을 한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향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빅스텝이라는 게 0.5%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 0.25%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5%도 인상할 수 있는데 0.25%는 쉽게 인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25일에 금리를 일단 0.25% 인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2007년이요. 7월하고 8월에 7, 8월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15년 만에 연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물가 불안은 크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물가에 충격을 주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때문에 5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고공행진이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립니다. 천정부지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어울릴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4월 달에 4.8%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는 5%가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5%가 넘을 거라는. 5%가 넘으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굉장히 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개 품목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많이 사는 제품에는 가중치가 높고요. 적게 사는 제품에는 가중치가 낮게 이렇게 측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4.8%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5%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외에 품목 있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밥상 물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의 물가는 지금 4.8%가 아니라 5%가 아니라 10% 이상씩 올라간 듯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통계청에 조사하는 거하고 실제 물가하고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면요 결국 말입니다. 5월에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7월에도. 여러분 왜냐하면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거든요. 5월에 인상을 해서 0.75%가 우리는 1.75%가 되는데 미국은 말입니다. 6월에 어떻게 할 거냐. 5월까지는 0.25%를 0.5% 빅스텝을 했는데 6월 달에 만약에 0.75%의 어떤 상황까지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5월 달에 0.5%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0.5%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보세요. 우리가 0.25%면 1.75%가 되죠. 지금 미국은 1%거든. 1%인데 6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예,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면 대한민국하고 금리가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에 개최되고요. 예, 6월에는 없습니다. 6월에는 없고 7월에 있어요. 7월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가 똑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0.75% 예,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경우 말입니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예, 우리는 예, 1.75%고 미국은 1.5%예요. 차이가 0.25%밖에 안 납니다. 적정 차이는요.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금리 차는 예, 기본적으로 0.53% 정도 이야기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 수치로는 역전이 아니지만 0.5%만 하더라도 사실상 금리가 역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는 6월에 인상을 못하고 7월에 인상하는데 미국은 6월과 7월에 동시 인상하면 7월엔 역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7월에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 상황은 저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요. 그 금리 인상이 7월에는 우리 시장에 엄청 충격으로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따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2018년인가요? 그때 금리 인상이 역전이 됐었죠. 그때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될 때입니다.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 잘하니까 수출 기업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조차도 적자란 말입니다. 이 와중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남아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2달 연속을 인상을 하는데 5월에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0.25%를 인상한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7월까지를 어떤 로드맵을 보면 말입니다. 금리 역전을 허용할까? 허용한다 그러면 0.25%고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수치로나마 금리 역전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하면 5월에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월에 빅스텝이. 우리도 0.5%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는 굉장히 충격을 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0.5%를 만약에 인상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입장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 7월까지 여러분 쭉 이렇게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니까 7월에 역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까지 해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영향 굉장히 많이 미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가야 합니다.